우와! 오늘 피터와 잭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트레일러를 샀거든요.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한 전국의 신비로운 장소를 다니는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선 짐을 싸야 해요. 상자가 3개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챙길 수 있죠. 어떤 상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요. 거울에 비친 걸 보세요. 두 번째 상자는 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자에 든 음식은 상했어요. 바퀴벌레 몇 마리도 기어다니고 있네요. 자동차 여행하기에 좋은 동료는 아니죠. 피터의 이모인 세라는 여행을 위한 3개의 조각보 이불을 주었어요. 그녀는 3개 모두 다 손수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불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2개는 온라인에서 샀어요. 세라는 손으로 모든 걸 꿰매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어떤 이불이 핸드메이드인지 알 수 있나요? 세 번째 거요. 이 천 조각 좀 보세요. 세라의 치마와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2개와 바느질한 거예요. 드디어 잭과 피터가 떠나요. 첫 번째 장소로 향해요. 언덕 위에 버려진 도서관이에요. 구독자들이 이들에게 이곳에 대한 유령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의 블로거들은 회의적이었고 직접 그 건물을 탐험하고 싶어해요. 그들은 도서관 주변을 걸으며 영상을 녹화하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유령은 만나지 못했어요. 트레일러로 돌아와 사진을 훑어보는데 깜짝 놀라 문을 다 잠갔어요. 둘은 이 으스스한 장소를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둘 다 사진에 있네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사진을 찍어준 거죠? 둘은 동네 커피숍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들렀어요. 들어가자마자 피터는 카메라를 잡고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여기 유령이 있어요. 둘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바리스타인 피오나는 먼저 온라인 주문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음식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죠. 피오나는 빵 한 덩어리를 12초 안에 4조각으로 잘라요. 같은 빵 한 덩어리를 5등분 하는데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6초요. 4조각을 얻기 위해 3번 잘라야 해요. 만약 3번 자르는데 12초가 걸렸다면 한 번 자르는데 4초가 걸린다는 걸 의미하죠. 피오나가 빵을 5조각으로 자르고 싶다면 4번 잘라야 해요. 각각 자를 때 4초 걸리면 총 16초예요. 제 머리가 도네요. 잭은 지하에 있는 점술 가게를 발견했어요. 이게 브이로그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잭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문과 창문이 사라졌어요. 사악한 마녀가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녀에게 2개의 동일한 카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출이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나랑 결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잭은 카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만약 탈출 카드를 고른다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나랑 결혼 카드를 고른다면 이 소름 끼치는 마녀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해요. 마녀는 그가 탈출할 기회가 없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2 카드 모두에 나랑 결혼이라고 썼어요. 잭은 마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겨서 탈출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를 집어 실수라면서 벽난로에 떨어뜨렸어요. 마녀는 나랑 결혼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공개해야 했죠. 규칙에 따르면 2개의 다른 카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녀는 잭이 골라 불태운 카드가 탈출 카드였음이 틀림없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터와 잭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저녁에 히치하이커 3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굴 골라야 할까요?
이 예쁜 소녀는 늑대 인간이에요. 발가락을 보세요. 보름달이라 벌써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악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는 도망 중인 범죄자예요. 버스 정류장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보세요. 그녀의 초상화네요. 이 남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옷이 무슨 빨간색으로 얼룩져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물감이에요. 이 사람은 화가거든요. 보세요. 백팩 안에 미술용품이 있어요. 이름이 조지인 예술가는 이 남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롭고 신비로운 장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현지인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어요. 일주일 전 조지가 안에서 이상한 비명을 들었어요. 그는 집을 확인하러 갔죠. 1분 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소름 끼치는 광대의 초상화가 움직여요. 잭과 피터는 그 귀신 들린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건물에 들어갔을 때 초상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비명소리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확성기를 발견했어요. 옷장에는 광대 복장이 있었어요. 잭과 피터는 이웃들 중에서 용의자 3명을 찾아서 일주일 전에 뭘 했나요? 라는 질문 하나만 했어요. 다니엘 씨는 전 스페인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냈어요. 우린 어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피부는 아주 민감성이에요. 얼굴을 망칠 광대 가면 따윈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헨리는 일주일 내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제시카요. 잭과 피터는 광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둘은 유명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찍기 위해 지역 병원에 도착했어요. 톰슨 박사예요. 하지만 먼저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을 도와야 했어요. 카일은 전 청각 과민증이 있어요. 전 하루에 손을 100번 씻어요. 켈리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 자전거도 못 타요. 라고 설명했죠. 프레드는 전 물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수도꼭지도 못 쳐다봐요. 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제니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늘 기절했어요. 톰슨 박사는 이 사람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프레드는 물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요. 집에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이 있거든요. 제니는 작은 벤에서 사니까 폐소공포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일의 아파트는 먼지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겐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켈리예요. 그녀는 바닥에서 자는데 이건 높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정상적이에요. 다음 장소는 으스스한 동굴이에요. 잭과 피터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보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됐어요. 이들은 동굴에서 나는 이상한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를 향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터널 3개가 보였어요. 첫 번째 터널은 불로 가득했어요. 배고픈 뱀파이어가 2번째 터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터널은 독사과로 가득해요. 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3번째 터널이 안전해요. 사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동굴에서의 역대급 모험 후에 잭과 피터는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아마 사과 때문에 배고파졌나 봐요. 이곳에 유령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피터와 잭은 사람들이 이 버려진 마을에서 좀비를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마을은 텅 비어 보였어요. 둘은 아주 실망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배고픈 좀비떼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좀비가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구조대가 탄 헬리콥터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옥상에 착륙하려 하고 있어요. 잭과 피터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가야 해요. 지름길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이 길이에요. 구조대원들이 이 둘을 구한 후 피터와 잭을 스카이다이빙 가는데 초대했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낙하산을 맸어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 있는 남자요. 낙하산 대신 일반 배낭을 메고 있어요. 이들은 유명한 신비의 호수의 해안에 들렀어요. 낚시를 하러 갔죠. 갑자기 한 인어가 물에서 튀어나와 잭을 호수로 끌고 갔어요. 피터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어요. 마침내 그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에서 해초에 쌓인 잭을 발견했어요. 3마리의 인어가 잭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인어들이 피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중 누가 진짜 인어가 아닌지 맞히면 친구를 풀어줄게요 라고 했죠.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 아가씨요. 꼬리가 진짜가 아니네요. 얼마 후 피터의 이모 세라가 전화를 했어요. 그녀는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트레일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고 온 걸 알게 됐죠. 피터는 반지를 찾았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상자를 잠그지 않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반지를 도난당할 거예요. 피터와 세라는 둘 다 자물쇠를 갖고 있었지만 둘 다 상대방의 자물쇠를 열 열쇠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세라는 반지를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터는 반지를 넣고 상자를 잠그고 세라에게 보냈어요. 세라가 상자를 받았을 때 그녀의 자물쇠에 넣어 돌려보냈어요. 피터가 상자를 받고 자신의 자물쇠를 뺐어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세라에게 보냈죠. 세라는 자물쇠를 자신의 열쇠로 열고 반지를 받았어요. 이런 이 사람들 복잡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안 그런가요?